70대의 강 회장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화려한 크라운 호텔의 연회장은 30주년 고등학교 동창회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강 회장은 주변의 인사를 간단히 받아넘기며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무대 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갑자기 강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와 깊은 주름 사이로 엿보이는 강 회장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 눈동자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준호 사장. 강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서준호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혹감, 기쁨, 그리고 살짝 부끄러움까지. 연 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준호에게 쏠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크라운 호텔의 소유주이자 재계 거물인 강 회장이 서준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 것입니다. 연 회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했고 잔에 담긴 샴페인 거품이 터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우리 호텔 그룹의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를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준호를 향한 강 회장의 공손한 인사에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불과 몇 시간 전 서준호를 조롱했던 김태석, 박민혁, 윤정아는 충격에 빠져 서로를 쳐다보았죠. 그들의 입에서는 이럴 수가 라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준호는 담담하게 강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런빛이 도는 봉투였지만 그는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강 회장은 편지를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내 인생의 은인이었소. 15시간 전, 서준호는 15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그의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점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지친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피부는 해외에서의 고된 생활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캐리어와 낡은 정장 차림의 서준호는 다른 귀국객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죠. 공항 한쪽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화려한 입국 환영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서준호는 고개를 돌려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한옥. 서준호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이곳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먼지 쌓인 마당과 바랜 창호지가 그를 맞이했죠. 마당 한쪽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꾸던 화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잎새들을 보며 서준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후회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서준호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전통 자수를 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던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 구석에는 어머니가 쓰던 자수 도구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어머니의 작품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안에서 2개의 봉투를 발견했죠. 하나는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 회장님께라고 쓰인 편지였습니다. 편지 봉투 옆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꼭 강 회장님께 전해다오. 그리고 동창회에 반드시 참석하거라. 너의 뿌리를 잊지 말아라. 서준호는 편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어머니는 밤낮 없이 자수 바늘을 놀리며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추지 않고 작업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초라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자존심을 지켰고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린 서준호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수 할머니 아들이라고 놀림받을 때마다 상처받았고 때로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특히 부유한 집안 출신의 김태석, 박민혁, 윤정아는 서준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평생 바늘만 잡고 살 거래. 라는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서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외로 떠난 후 쉼없이 달려온 15년. 그동안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큰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준호의 머릿속에는 지난 15년간의 여정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해 해외로 떠났습니다. 단돈 300달러와 어머니가 정성껏 수놓은 손수건 한 장이 전부였죠. 그 손수건에는 어떤 꿈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글귀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허름한 한식당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쓰레기 버리기, 화장실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영어 공부를 했고 주방장의 눈을 피해 요리법을 배웠죠. 그는 주방에서 흘러넘치는 음식들을 모아 자신만의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식당을 열 거야. 서준호는 매일 밤 그 다짐을 되새기며 잠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손수건을 꺼내보며 고향의 그리움을 달랬죠. 3년 후 그는 작은 한식 도시락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자수처럼 정교한 플레이팅과 한국의 맛을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요리는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특히 그가 만든 자수 비빔밥은 각 재료를 자수 패턴처럼 배치해 예술작품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5년차 서준호의 작은 식당은 LA 타임즈에 소개되었고 2년 후에는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요리 감각과 혁신적인 한식 퓨전 메뉴는 미국 내 한식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설하는 이름의 그의 레스토랑은 할리우드 셀럽들의 단골 장소가 되었고 예약은 항상 몇 달 전부터 꽉 찼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호텔 체인 크라운의 소유주 강 회장이 그의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강 회장은 서준호의 요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준호의 요리에서 한국 전통의 혼과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점을 극찬했습니다. 당신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정성과 이야기가 담긴 예술입니다. 마치 당신 어머니의 자수처럼 말이죠. 강 회장의 말에 서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어머니를 아십니까?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넓지만 인연의 끈은 좁은 법이지요. 당신 어머니와 저는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서준호는 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년 안에 크라운 호텔 그룹 내 5개의 한식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은 뉴욕, 파리, 도쿄, 상하이, 두바이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최고급 다이닝으로 자리 잡았죠. 각 레스토랑의 인테리어에는 어머니의 자수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요소가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준호의 비즈니스 감각은 요리 실력만큼이나 뛰어났습니다. 그는 점차 호텔 F&B 사업 전반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크라운 호텔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은 불황 속에서도 호텔의 매출을 30% 이상 신장시켰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였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셰프가 아닌 세계적인 호텔 그룹의 핵심 경영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그늘에는 항상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매년 어머니에게 송금은 했지만 직접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가게를 보러 미국에 오시라고 해도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거절하셨죠. 한국에 돌아가면 과거의 상처와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서준호도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서준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준호가 보낸 편지들과 해외 잡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들이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있는 아들의 소식을 하나하나 모아두셨던 것입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았다는 뉴스 스크랩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옆에는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와 젊은 시절의 강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체로 잊지 말고 꼭 감사를 전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강 회장은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서준호는 침대에 앉아 내일 있을 동창회 참석을 고민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이룬 친구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담긴 편지를 강 회장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은 다름 아닌 강 회장이 소유한 크라운 호텔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준호는 그 호텔의 공동 경영자였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서준호는 결심을 굳히고 오래된 정장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비록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그 정장만큼은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 어머니의 자수 손수건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일 만날 옛 친구들과 강 회장을 생각하며 서준호는 복잡한 심정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준호는 택시에서 내려 크라운 호텔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그의 모습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정장과 구식 헤어스타일, 그리고 해외에서의 고된 삶이 새겨진 얼굴이 로비의 거울에 비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준호는 잠시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자수 손수건을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손수건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대리석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준호가 설계에 참여했던 곳이지만 정작 완공된 모습은 오늘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지점들을 관리하느라 한국 본점은 방문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를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했겠지만 오늘은 누구도 그가 호텔의 공동대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준호입니다. 직원은 명단을 확인한 후 동창회가 열리는 연회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준호는 호텔의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15년간 세계 각국의 최고급 호텔을 누비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모습은 오히려 익숙했죠. 단지 이제는 그가 그 화려함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달랐을 뿐입니다. 연회장 문을 열자 30년 전 학창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옛 친구들은 대부분 성공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장과 명품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대화 소리가 서준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성공 이야기와 자랑스러운 자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여기 서준호 아니야? 누군가의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서준호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 학창시절 친구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일부는 서준호의 초라한 차림새를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해외에서 뭘 했길래 저렇게 초라해졌지?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준호네, 완전 늙었다. 김태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김태석은 지금 대형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민혁과 윤정아가 서 있었습니다. 박민혁은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고 윤정아는 사회부 장관의 아내가 되어 있었죠. 그들은 여전히 학창시절처럼 서로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신 스타일의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윤정아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위압적인 자태는 3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어디서 뭐하고 지냈어? 박민혁의 질문은 친절함보다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너는 여전히 실패자구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김태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뭐 별거 아닌가 보네. 옷 좀 봐. 우리처럼 성공했으면 좀 더 근사하게 차려입었겠지? 세 사람은 서준호의 낡은 정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서준호의 머리카락에 섞인 흰 머리카락을 보고는 벌써 할아버지 다 됐네라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윤정아만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을 의식해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웨이터? 김태석이 비웃음을 담아 물었습니다. 요리사입니다. 아,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장이구나. 그래도 직업이 있어 다행이다. 우리가 좀 도와줄까? 내 병원에 식당이 있는데 자리 한번 알아볼까? 박민혁의 말에 김태석과 윤정아의 남편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연회장에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힐끔거리며 서준호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준호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모욕당해서가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그들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우리 테이블로 가자. 준호는 여기서 혼자 있어. 너랑 같이 있으면 우리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어. 김태석의 말에 세 사람은 서둘러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서준호는 혼자 남겨져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서준호는 자신의 잔에 물을 따르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늘 구석에 혼자 앉아있곤 했으니까요. 한쪽에서는 동창회의 공식 행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30주년 특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화려한 조명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학창시절 추억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준호의 사진도 보였지만 대부분 구석에 숨어 있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회자가 각자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알렸습니다. 김태석, 박민혁, 윤정아의 남편은 앞다투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최대 성형외과 병원 원장을 맡고 있고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는 포르쉐도 한 대 구입했죠. 저희 아들은 미국 아이비리그에 합격했고, 딸은 올해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김태석의 말에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동창들은 그의 성공에 환호했습니다. 김태석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민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 해외사업부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고, 지난해 뉴욕 지사도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골프 핸디캡은 싱글입니다. 제주도에 별장도 마련했고, 와인 컬렉션도 500병 정도 됩니다. 와인 한 병 값이 제 월급보다 비싼 것도 있죠. 또다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테이블로 가자. 준호는 여기서 혼자 있어. 너랑 같이 있으면 우리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어. 김태석의 말에 세 사람은 서둘러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서준호는 혼자 남겨져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서준호는 자신의 잔에 물을 따르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늘 구석에 혼자 앉아있곤 했으니까요. 한쪽에서는 동창회의 공식 행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30주년 특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화려한 조명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학창 시절 추억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준호의 사진도 보였지만 대부분 구석에 숨어 있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회자가 각자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알렸습니다. 김태석, 박민혁, 윤정아의 남편은 앞다투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최대 성형외과 병원 원장을 맡고 있고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는 포르쉐도 한 대 구입했죠. 저희 아들은 미국 아이비리그에 합격했고 딸은 올해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김태석의 말에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동창들은 그의 성공에 환호했습니다. 김태석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민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 해외사업부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고, 지난해 뉴욕 지사도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골프 핸디캡은 싱글입니다. 제주도에 별장도 마련했고, 와인 컬렉션도 500병 정도 됩니다. 와인 한 병 값이 제 월급보다 비싼 것도 있죠. 또다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민혁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마다 동창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윤정아의 남편도 자신이 사회부 장관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 윤정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고 명문가 출신으로 현재 여러 사회봉사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즐기기도 했죠. 서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대단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이 성공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인지 말입니다. 그때 박민혁이 갑자기 서준호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준호도 있네. 준호야, 너도 나와서 소개해봐. 해외에서 뭐하고 지냈는지,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장은 어째? 모든 시선이 서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이름은 당당하게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서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을 때 한 노부인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박한 한복을 입은 그녀는 박민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미녀가 왜 전화를 안 받니? 늦게까지 회식한다고 해서 도시락 싸왔다. 밤늦게 술만 마시면 위가 상한다고 얼마나 말했니? 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며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태석은 조롱하는 눈빛으로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오셨어요? 집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저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 만나고 있다고요. 박민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주변의 동창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뺨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고 이마에는 당혹감으로 땀이 맺혔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걱정돼서 그랬어. 요즘 회식하면 과로한다고 해서 아들 건강이 걱정돼서 이 나이에 이렇게 찾아왔네. 노부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모성애는 연회장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아들을 위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혁은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세게 잡아 출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제 체면이 깎여요. 빨리 돌아가세요. 여기는 고급 호텔이에요. 어머니 같은 시골 할머니가 오실 곳이 아니라고요. 박민혁의 차가운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상처가 스쳤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상처를 서준호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그럼 나중에 집에서 보자. 밤늦게 들어와도 기다릴게. 서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역시 서준호를 위해 학교까지 도시락을 가져다 주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창피하기만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준호는 조용히 박민혁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슬픈 눈빛이 서준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이려 하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시락이 무거워 보이네요. 박민혁의 어머니는 서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서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혹시 너는 자수 할머니 아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어머니를 자수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예전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네, 저는 서준호입니다. 어머님을 어디서 뵌 적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민혁이 다가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선은 서준호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박민혁은 서준호를 무시한 채 어머니를 연회장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박민혁의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며 서준호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어. 서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때 서준호의 옆으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윤정아의 사촌 동생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서준호와 같은 반이었고
늘 조용히 그를 지지해주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학창 시절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서준호에게 큰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기억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미소는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서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억해요. 어떻게 지냈어요, 수진 씨? 잘 지냈어요. 저는 지금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죠. 수진의 직업은 그녀의 성격과 잘 어울렸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항상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수진이었습니다. 박민혁 어머님 알아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박민혁 어머님이세요. 예전에 우리 동네 작은 식당을 하셨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요. 지금 민혁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극구 반대하고 계시죠. 민혁은 요즘 승진 준비로 바쁘다며 어머님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민혁 어머님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특히 준호 씨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 박민혁 어머님이 매일 찾아가 식사를 챙겨드렸다고 들었어요. 민혁도 모르는 이야기죠. 수진의 말에 서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한동안 아팠던 시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매일 찾아와 밥을 챙겨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박민혁의 어머니였다니. 서준호의 뇌리에 어렴풋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매일 찾아와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던 모습. 그때 서준호는 너무 어려서 그 아주머니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박민혁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서준호의 마음에 감사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모금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회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지역에는 제대로 된 노인복지 시설이 없어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현재 목표 금액의 30%만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준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역시 노년에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일하다 지친 몸으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셨죠. 서준호가 성공해서 어머니께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많이 늦은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작은 집에서 자신의 자수 도구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모금함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금함이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창들은 몇만 원씩 넣었지만 김태섭과 박민혁, 윤정아의 남편이 있는 테이블에서는 인색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지갑을 열기는 했지만 꺼내는 금액은 그들의 화려한 외모와 자랑에 비해 너무나 작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보고 돈 내라고? 세금으로 하면 되지. 이미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가난한 노인들은 국가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왜? 김태석의 불평에 박민혁과 윤정아의 남편이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고급 양주를 마시며 하하호호 웃었지만 모금함이 다가오자 눈길을 피했습니다. 몇만 원짜리 지폐를 대충 던지듯이 넣고는 자리를 비켰습니다. 서준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마음은 가난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은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눔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란다. 서준호가 있는 테이블로 모금함이 돌아왔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수표 한 장을 꺼내 넣었습니다. 모금함을 든 봉사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수표의 금액을 확인하고 2번, 3번 다시 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봉사자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서준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1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 드리는 작은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자수로 평생을 사신 제 어머니 이름으로요. 서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준호도 이제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연회장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초라한 차림의 서준호가 거액을 기부하는 모습에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김태석과 박민혁, 윤정아의 남편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굳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뭐야? 저게 진짜야? 자수 할머니 아들이 어떻게 1억을? 설마 가짜 수표냐? 체면 세우려고 그러는 거겠지. 저렇게 초라한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을 기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평생 그에게 가르쳐준 가치였습니다. 봉사자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준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금은 독거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서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 대단하네요.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이런 일을. 서준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제 어머니도 노년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면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곳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다른 어르신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지는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서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달라지지 않았네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학창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서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수진의 말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나눔의 가치를 잊지 않았던 어머니의 가르침, 그것이 그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서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서준호의 뒷모습을 김태석과 박민혁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서로에게 속삭이며 서준호의 기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서준호는 조용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님, 저 서준호입니다. 지금 동창회에 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노신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받았네. 자네 어머니는 내 인생의 은인이었어. 오늘 내가 직접 그곳에 가겠네. 잠시만 기다려게. 통화를 마친 서준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정장과 지친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욕을 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서준호는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0대의 백발 노신사가 몇몇 수행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수트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당당했습니다. 바로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연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금 행사를 주관하던 사회자가 놀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오, 이런 영광이. 오늘 특별히 크라운 호텔 그룹의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렁찬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은 연회장을 천천히 훑었고 마침내 서준호를 발견했을 때 환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준호는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주머니를 손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 회장을 향해 있었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오직 서준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석과 박민혁, 윤정아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강 회장과의 만남은 자신들의 성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김태석은 자신이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 강 회장의 지원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서준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강 회장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동창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만 전달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선 강 회장은 주변의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70대의 백발이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날카로웠습니다. 깊은 주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지혜와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보조 도구라기보다는 품위를 더하는 장식품처럼 보였습니다. 강 회장이 서준호 쪽으로 향하자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김태석과 박민혁, 윤정아는 강 회장에게 인사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번 동창회가 크라운 호텔에서 열리게 된 것도 자신들의 인맥 덕분이라고 자랑했었습니다. 김태석은 특히 자신이 강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었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저희 동창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회장님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강 회장은 그의 말에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누구지? 라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 회장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님,
저는 이번 동창회를 주최한 김태석입니다. 저희 호텔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석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혁과 윤정아의 남편도 서둘러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들의 인사를 가볍게 받아넘기며 곧장 서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준호만 보였습니다. 준호 사장님. 강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초라한 차림의 서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이라니?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장을 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서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의 강 회장이 서준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호텔 회장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깊은 인사를 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크라운 호텔의 회장이 어떻게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배경음악까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특히 김태석과 박민혁, 윤정아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에게 호텔 회장이 90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은 경악으로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 사장님, 오늘 저희 호텔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세를 바로 하고 서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그러시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동창회에 참석한 겁니다. 서준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 저희 호텔 체인의 새 공동 대표이신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영광입니다. 사모님은 안 오셨나요? 강 회장의 말에 연 회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호텔 체인의 새 공동 대표라니? 초라한 차림의 서준호가 사람들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사람이 크라운 호텔의 공동 대표라고?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장이 아니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수군거림이 연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서준호를 무시했던 김태석, 박민혁, 윤정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독신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회장님. 서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너그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사업에만 열중하느라 아직 짝을 못 찾았지. 하지만 이제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강 회장의 말에 서준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서준호는 강 회장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편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네, 준호. 자네 어머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복받쳐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둘의 대화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회장님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서준호가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대하듯 따뜻했습니다. 나도 자네 어머니를 존경했네. 그분의 자존심과 정직함을 항상 본받으려 했지. 서준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서준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김태석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준호야,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우리도 몰랐어. 그렇지? 김태석은 박민혁과 윤정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에게 이제는 아첨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사회자가 황급히 마이크를 건네자 강 회장은 단상으로 올라가 모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서준호 사장님은 이번에 저희 크라운 호텔 그룹의 F&B 부문을 총괄하는 새로운 공동 대표이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강 회장과 서준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정과 조롱의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이었습니다. 준호 사장님은 미국에서 15년간 호텔 요리와 경영 노하우를 쌓으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주방 보조로 시작하셨지만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세계적인 셰프이자 경영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현재 5개국에 걸친 레스토랑 체인을 이끄는 총괄 책임자이십니다. 강 회장의 소개에 연 회장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준호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초라한 외모 뒤에 숨겨진 대단한 능력자였다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준호 사장님의 서시오라는 레스토랑은 미슐랭 스타를 받았고 뉴욕 타임즈와 푸드앤와인 매거진에서 세계 50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의 한식 퓨전 요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강 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소박해 보이시지만 실력만큼은 세계적인 미슐랭 스타 셰프이자 경영 전문가십니다. 준호 사장님은 앞으로 우리 호텔 그룹의 글로벌 확장을 함께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강 회장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뽐내고 싶지 않았지만 강 회장은 서준호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준호 사장님께서 1억 원을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기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강 회장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호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였습니다. 강 회장의 놀라운 발표 이후 연 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서준호에게 쏠렸고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시기심까지. 강 회장은 서준호의 팔을 잡고 중앙 무대로 향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모두에게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준호의 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준호 사장은 제 평생 친구의 아들로 이제는 내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수공으로 일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고 그 아들은 이제 세계적인 셰프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편지를 살짝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생전에 이런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하더라도 절대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세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말에 연 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서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준호의 눈에도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듣는 것은 가슴 아프면서도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준호 사장을 처음 만난 것은 30년 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제 회사에서 자수 작업을 하던 날이었죠. 강 회장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추억의 빛이 어렸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섬유회사 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자수공 아주머니가 자신의 금가락지를 팔아 저에게 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서준호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자랑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호텔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제가 돈을 갚으려 해도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사람이라며 말입니다. 강 회장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민혁에게 향했습니다. 민혁 씨, 오늘 당신의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30년 전 준호의 어머니가 아플 때 매일 찾아가 식사를 챙겨주셨던 분이죠. 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몰랐던 듯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어머니가 그런 일을 이라는 말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민혁 씨의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도 이웃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생전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셨고 이 편지에도 그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강 회장은 편지의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그 병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박민혁은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준호 사장님은 이번에 크라운 호텔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F&B 부문 총괄 대표로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 회장의 말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 사장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이 지역에 새로운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 이름은 자수할머니 기업관으로 모든 노인분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강 회장의 발표에 또다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기리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타인을 돕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죠. 강 회장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김태석, 박민혁, 윤정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해온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준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 그를 무시했던 동창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김태석, 박민혁, 윤정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준호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박민혁이 먼저 용기를 내어 서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우리 어머니와 내 어머니가 그런 사이였다니.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박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박민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오늘 알게 된 일이야. 내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큰 도움을 주셨다니 정말 감사해. 서준호의 너그러운 모습에 박민혁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요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어. 박민혁의 고백에 서준호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민혁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분들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어.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분들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서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박민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제부터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할 거야. 매일 아침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거야. 박민혁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어 보였습니다. 서준호는 그런 박민혁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태석과 윤정아도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죄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우리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김태석이 말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서준호의 직위와 성공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서준호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석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평생 자수를 하셨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지. 진정한 성공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달려 있어. 서준호의 말에 김태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물질적 성공만을 쫓아왔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서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정말 대단해요. 당신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당신을 존경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당신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거든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서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정한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고마워요. 어머니께서 항상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수진 씨는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윤정아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부탁이 있어요. 제 남편이 추진 중인 복지 정책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노인복지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진행 중인 자선 활동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정아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이제야 자신의 특권적 위치를 남을 돕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서준호는 잠시 윤정아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기꺼이 도울게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한다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윤정아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도 이제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모두의 주목을 받기 위해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준호 사장의 제안으로 우리는 은퇴한 자수장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노인분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연회장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호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해온 자수 작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또한 준호 사장님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태석 씨, 박민혁 씨, 윤정아 씨에게 새로 건립될 복지관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봉사해 주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김태석, 박민혁, 윤정아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의사인 김태석 씨는 무료 진료를, 경영자인 박민혁 씨는 운영 자문을, 윤정아 씨는 정부 지원 연계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능력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아닐까요? 강 회장의 제안에 세 사람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추구했던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긴 듯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제 의술로 어르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주말마다 무료 진료 봉사를 하겠습니다. 김태석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를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어서 박민혁도 말했습니다. 저도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영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제 회사의 직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윤정아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선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후원도 이끌어내겠습니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준호는 마지막으로 모두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마라톤에서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준호의 마지막 말에 모두가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회장은 화합과 희망의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동창회는 단순한 재회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박민혁은 어머니를 찾아 나갔습니다. 얼마 후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연회장으로 돌아왔고 모든 동창들 앞에서 어머니에게 깊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지는 서준호 옆에 서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준호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를 한번 방문해 주실래요? 준호 씨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꺼이 가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을 나서는 서준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낡은 정장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자수 손수건을 꺼내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앞으로 어머니가 항상 자랑스러워 하실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을게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30년 만의 동창회는 서준호에게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자신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서준호가 모두에게 전한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